안녕하십니까? 재정회계법인의 강성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 전략 중에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담부,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한다. 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채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를 받는 걸 부담부 증여, 증여하거나 증여받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에는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그 증여한 거는 증여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 증여를 할 거냐, 부담부 증여를 할 거냐를 판단할 때 양도세, 증여세 효과를 따져봐야 되는 거는 물론이지만 나중에 상속세 효과를 또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사례에서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부친이 상가 1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10억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증금이 4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가를 단순 증여하는 거와 보증금 4억을 부담시키면서 부담부 증여하는 거에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까? 당초 취득가액은 5억 원이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아야 되는 거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당초 취득가액이 필요가 없겠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당초 취득가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단순 증여의 경우에는 10억에 대해서 아들이니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9억 5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서 2억 2,500만 원. 거기서 3% 신고납부세 공제를 하면 2억 1,825만 원 정도가 이제 단순 증여인 경우에 나오는데 전체를 다 증여한 거기 때문에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억 중에 6억은 이제 증여가 되겠고 이 4억의 보증금은 이 아들이 이제 떠안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4억은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6억 10억에서 4억을 뺀 이제 6억이 증여재산가액인데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빼주는 건 똑같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소표준이 5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산출세액은 1억 500만 원. 그래서 신고세액 공제하면 한 1억 정도가 이제 산출세액으로 나오게 되는데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그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당초 취득가액이 5억이었으니까 10억인 게 취득가액이 5억이었으니까 4억을 양도한 걸로 봤을 때는 2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4억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2억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양도차익이 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 30%, 그 다음에 양도소득공제 250만 원 기본공제 하고 세율은 우리가 소득세 계산할 때 기본세율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율을 계산을 하면 여기는 이제 10%가 더 붙죠. 그랬을 때 3,5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금을 합하면 1억에다가 이걸 합하면 1억 3,780만 3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2억 1,825만 원, 여기서는 1억 3,780만 원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오니까
이게 더 단순 증여가 유리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지만 이 채무라는 것은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채무가 상속세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효과까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 4억 원이 단순 증여의 경우에는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생각을 했을 때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단순 증여를 하면 그 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50%가 넘게 이렇게 또 과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상증세의 최고 세율은 50%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되는 경우인데,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적정 채무 수준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요 적정 채무 수준을 찾는 게 이제 저희 세무 전문가들의 일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게 단순 증여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더 작아지거든요. 이게 50%가 최고 세율인데 뭐 여기는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는 단순 증여보다 원래는 이렇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금 유예가 되고 있죠. 2025년 5월까지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0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2주택인 경우에 최고 세율이 71.5%, 3주택의 경우에는 82.5%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최고 세율을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 2025년 5월까지 양도세율이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단순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있지만 채무에 따른 상속세 효과를 고려를 해봐라.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이것까지 고려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자산가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를 또 고려를 해서 증여 전략을 짜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에 있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 차익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12억 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주택을 부담부를 10억 채무를 끼고 증여를 한다, 아들한테. 그랬을 때 원래는 양도 차익, 이게 지금 양도 부분이잖아요. 10억이. 그래서 원래는 양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이거 10억을 다 해줄 거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세 집행기준에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15억이기 때문에 이게 12억, 이게 10억 양도를 한 부분은 10억 부분이지만 이 15억 전체를 양도 넘긴 거기 때문에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체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집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 거고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정회계법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회계법인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